네, 안녕하세요. 노른자 TV입니다. 자, 오늘은 토지 투자 초보자분들이 좀 사셔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땅을 사야 절대 실패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최근에 아파트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토지 투자 문의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기본이 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어떤 땅을 사야 되는지. 왜냐면 뭐 최근에 이슈가 있는 지역들의 전화를 돌려보면은 뭐 어디 땅을 사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땅이 좋고 또 저 땅은 안 좋은 건가?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오늘 거기 기준에서 제일 기본적인 걸 한번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토지 투자 비밀가에 제가 1월에 낸 신간인데 이부 책이 뭐 토지 투자를 준비 중이시거나 공부 중이신 분들은 꼭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보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토지 투자의 맥 이북을 더보기를 하시면은 저희 노른자 스터디방이 있습니다. 스터디방에 오셔가지고 방장님한테 토지 투자의 맥 이북을 요청하시면 뭐 전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여기도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받으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토지 투자 초보자들이 이제 기준을 잘 못 잡으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선은 다 제껴놓고 이런 땅을 사라고 하는 땅이 뭐냐면 무조건 주거지역 토지를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지역 토지를 매수를 하면은 거의 실패를 할 확률이 적습니다. 주거지역을 들어보신 분들은 뭐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에 있는 그 둘의 차이를 보자면 도시 지역은 용도 지역이라는 게 이제 도시 지역, 비도시 지역 나뉘는데 내가 투자를 하려는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인구를 유입시킬 지역들, 앞으로 도시화를 할 지역들을 이제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하거든요. 그럼 도시 지역 안에는 뭐 상업 지역도 있고 주거 지역도 있고 뭐 공업 지역, 녹지 이제 이렇게 용도 지역을 이제 토지 이용 계획으로 이제 잡아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주거 지역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거를 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에 인구가 유입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주거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뭐 예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도시 지역인 계획관리나 생산관리 논바닥에다가 건축을 할 리는 없잖아요.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를 건축을 한다 쳐. 사실 건축업자가 영 머리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은 뭐 임대 수요도 없는, 임차 수요가 없는 이런 지역에다가 건물을 지어봤자 공실료만 많은데 그런데 지을 리가 없겠죠. 건축업자들이 선호하는 땅이 바로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 초보자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주거지역이 좋은 땅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계획관리, 생산, 농림지역 이런 건 안 좋은 거냐? 뭐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뭐 대규모 개발을 진행할 땐 이제 지구 단위라는 걸 세워서 뭐 또 도에다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개인들이 할 수 없는 그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바꾸는 부분들, 뭐 지목 같은 건 내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목은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지목도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용도 지역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고 또 꾸준한 상승이 있는 지역은 항상 매수 수요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황금성도 좋고 또 이제 팔고 나가는 엑시타 하기도 되게 좋은 땅이 바로 주거 지역입니다. 뭐 이해가 가시죠? 뭐 예로 들어 가지고 뭐 한번 보시면은 음, 자, 요번에 삼성에서 이제 둥지를 튼다는 데가 지금 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동읍 일대 그죠? 이동읍이 뭐 땅값이 46%나 올려버렸네요. 이동읍이 뭐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뭐 200만 원 좀 하던 게 360만 원대까지 올랐다. 뭐 삼성이 들어온다니까 땅값이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동읍에 뭐 내가 삼성 호재를 보고 토지 투자를 하겠다 생각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이 벗어나서 개발지를 벗어나서 제일 인접해 있는 주거 지역이 어디냐. 근데 그거를 따져 보셔야겠죠, 그죠? 자, 여기가 삼성에서 개발한다는 지역이 자, 이 지역이잖아요.
뭐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개발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서든 인구가 증가하는 데서는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당연히 주거 수요가 늘고 또 주거 그 수요를 뭐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려는 건축업자들의 수요가 늘게 되는데 그들이 건축업자 개발업자들이 손대는 땅이 주거 지역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삼성이 들어오는 데입니다. 삼성 300조 투자한다는 데고 지적으로 보시면은 자 말씀을 드렸죠.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제일 인접해 있는 도시 지역을 봐라. 자 도시 지역. 그러면 이렇게 용도 지역 지적 편집 도로를 눌렀다 껐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용도 지역이 다 표시가 됩니다. 이런 파란색은 공업 지역. 이렇게 알록달록한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 이렇게 노란색이 밀집되어 있는 데들. 이런 데들이 이제 도시지역 주거지입니다. 이런 데는 이제 공업단지고. 그러니까 색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바운더리가 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들. 이 안이 이제 도시지역이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초보 투자자들이 이런 호재를 보고 정보를 얻었어요. 내가 땅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정보는 얻었지만 어떤 땅을 사야 될지 모르니까는 막 생산을 사게 이 보존 관리라는 걸 사게 되고 뭐 그다음에 생산 관리라는 걸 사게 되고 그다음에 뭐 농림 지역 인야를 사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묶이는 거예요. 이런 땅은 땅값이 안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농림 지역들 농림 지역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런 거 경지 정리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이런 데 이렇게 녹색, 연한 녹색들 이런 것들. 진한 녹색은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고 이런 연한 색깔 경지 정리돼 가지고 바둑판 모양 농지들은 농림 지역들. 어쨌든 간에 이제 기준을 세워 드리자면은 어디든 이제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은 개발 호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했죠. 그러면은 이제 대선이 이제 있고 대통령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뭐 5년간 또 어떤 도시계획이나 어떤 광역도시계획, 도종합계획, 도의 종합계획들이 바뀔 때 뭐 지자체에서 나오는 큰 사업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삼성이 대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는 이런 이슈가 또 어떤 뭐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제 그때 되면은 그런 호재를 들었을 때 내가 이 지역을 투자를 하는데 당연히 수용되는 지역을 빠지고 주변에 있는 주거지부터 무조건 찾아내라. 그냥 일단은 계획이나 생산 이런 것들은 다 제껴두고 농림지역은 보지도 말고 보존 이런 거 보지도 말고 농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지 말고 우선은 주거지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노란 색깔 뭐 2종인데 여기는 아파트 여기 한솥 아파트 들어가 있는 데인데 여기 말고 이제 1종들 있잖아요. 이 정도 뭐 가격 내가 소화가 가능하면 2종을 당연히 사야겠죠. 자, 이런 지역에 있는 노란색을 찾아낸 다음에 여기에 땅값을 한번 따보는 거예요. 따보는 게 이제 조사를 해본다는 건데 그런 게 얼마냐는 거지. 주거지역이요. 자, 주거지역 있는데 내 예상과 맞으면 무조건 주거지역을 사는 거고. 왜? 도시지역에 이게 도시지역이랬잖아요. 녹색 안에. 여기서 주거지역은 땅값이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다가 한번 빵 튀고 쭉 가다가 또 한 번 더 빵 튀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비도시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쭉 빵 튀다가 여기서 꺾여버려 이렇게. 주거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보존이나 생산 뭐 계획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어요. 이거 입지라든지 개발 이슈나 이런 것 다 다릅니다. 근데 주거지는 어디든 간에 인구가 빠지지만 않으면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 초보자분들은 주거지를 사서 실패할 확률은 사실 거의 없어요. 예. 인구가 증가하거나 개발 이슈가 살아있는 지역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삼성 같은 경우 봐요. 발표를 했을 때 이 인근 지역이 같이 다 오르고 있어요. 절대 농지까지 다 오르고 있는 판국이니까 뭐 계획이나 주거지 뭐 안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오르는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모든 어떤 보상이 끝나고 뭐 실시 설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허가가 떨어져서 착공을 한다? 뭐가 들어옵니까? 건설 근로자들. 이 건설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어디로 유입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생산?
아니면 뭐 그냥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계획관리 이런 데다가 집을 짓겠어요? 안 짓는다는 거죠. 수요가 무조건 아파트고 땅이고 무조건 수요가 증가할 지역에 사시면 시간적인 문제지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축업자가 어디서 손대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초보자는 주거지를 사라는 게, 얘들은 사업은 막강한 호재를 가진 사업이고 삼성이 중도에 뭐 포기할 일은 거의 없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그럴 확률이 적겠죠. 뭐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건 포기를 할 일이, 무산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할 때는 국책 사업을 봐라, 대기업이 들어가는 데를 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금력이 있는 데서는 어떤, 뭐 국가는 재정 사업을 하고 삼성은 돈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보상 협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러면은 삼성이 착공을 하면 건설 근로자들 들어오는데 이들이 이런 외곽에 하는 게 아니라 개발시하고 가까운 이런 주거지, 이동 읍내 이런데 일종의 뭘 짓게 되겠습니까? 원룸 사업자들이, 주택 어떤 사업자들, 건축 판매업자들이 건물 지어가지고 팔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주거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냥 쭉 올라간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데 비싸지. 예, 비싸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주거지를 살 수가 없어. 그러면 그렇다고 또 주거지를 살 수 없으니까 뭐 농림지역이나 이런 걸 사시면 안 되고 어떤 걸 봐야겠습니까? 주거지역이 너무 비싸다고 내가 돈이 안 된다고 농림지역이나 이런 거는 진짜 하다 안 될 때 이걸 이제 보는 거고요. 이걸 산다 하더라도 사자마자 바로 엑시트할 매도를 해야 될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야 돼요. 초보자들은 이런 거 마지막 끝물에 오르는 거 샀다가 묶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종 주거지역이 안 돼. 뭐 예로 평당 500만 원이야. 100평 하니까 5억이다. 5억. 근데 내가 자금이 안 돼. 그러면 여기에 주거지와 붙어 있는 자연 녹지를 찾아야 된다. 자, 자연 녹지도 보시면은 어디입니까? 이게 바운더리 인근으로 보시면 이 노란 게 이제 당연히 주거지 상업지고요. 이 테두리가 이제 자연 녹지겠죠, 그죠? 녹색으로 있는 것들. 이 색깔은 생산이고. 자, 이런 자연 녹지에 사시는데 이것도 당연히 주거지와 접경해 있는 것들. 바로 붙어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어떤 땅을 해야겠어요? 예, 당연히 도로가 붙고 건축 허가, 개발 행위 허가 나는 그런 땅을 사야겠죠, 그죠? 여기가 안 된다고 그냥 외곽으로 쭉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주거지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주거지 땅값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떨어집니까?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건축업자들은 또 다시 기반 시설이 상업지하고 이렇게 돼가서 상권이 있는데 여기랑 접근성이 좋은 자연 녹지, 인근에 있는 자연 녹지에 원룸을 지을 수가 있거든. 얘는 땅값이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지보다 싸면서 땅을 넓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주차 대수라든지 이런 거 걱정할 것도 없죠. 땅이 넓으니까 1층부터 집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주거지 같은 경우는 1층에 필로티로 넣어야 주차 대수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법정 주차 대수. 그래야 건축 허가가 떨어지니까. 자연 녹지는 주거지보다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싸면서 또 땅도 넓게 확보를 하면서 주차 대수 걱정할 거 없이 1층부터 건물을 올린다는 거죠. 빌라라든지 4층 이하 빌라들이 이렇게 자연 녹지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순서를 지키시면 됩니다. 무조건 초보자들은 주거지를 산다, 일반적으로. 근데 주거지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접경해 있는 자연 녹지를 산다. 근데 자연 녹지도 내가 돈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계획 관리를 보되, 계획 관리 중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전혀 그냥 뭐 생활 편의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없는 또 계획 관리들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도시지역처럼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데, 모여있고 차량으로 접근성이 좀 괜찮은데, 너무 외떨어져 있지 않은 데들, 그리고 뭐 지목이 답이 아닌 기본적으로 한 전 정도는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목공사에 대해서 돈이 조금 덜 들거든요. 자, 이런 계획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된다, 주거지나 자연녹지도 안 돼, 그러면 뭐 여기가 가까운 계획관리,
또 안 돼. 왜냐면 당연히 이런 도시지역과 가까운 계획관리는 가격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봐야겠습니까? 자, 떨어져 있더라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랑 접근성이 좋아서 서울 메인으로 뭐 당연히 인천이라든지 어떤 대형 물류센터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뭐 쿠팡이라든지 뭐 현대 뭐 그린푸드 그다음에 뭐 롯데 어떤 그 뭐 삼립 SPC 그 물류 3자 물류센터들하고 가까운 데들 그런 데에 있는 창고나 어떤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좀 싼 거, 입지가 괜찮은 거,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자면 초보자는 무조건 주거지역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자연녹지나 그 다음에 가까운 계획관리 그리고 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대형 물류센터들이랑 접근성이 좋은 어떤 그런 계획관리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순서로 조금 용도지역을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도지역의 기준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은 실패할 일이 잘 없다. 자, 주거지역도 절대로 주거지역이라고 아무 주거지역이나 사면 안 되겠죠. 일종을 사시는데 당연히 뭐가 돼야겠습니까? 건축 허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를 접해야 되겠죠. 도로가 안 접하면은 건축 허가가 안 나고 그런 땅을 맹지라고 하죠.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나는 땅, 뭐 분할도 안 돼 버리고. 자, 그래서 항상 땅은 일종 주거지역의 토지의 주거지역 용도지역에 도로가 접해서 개발 행위 허가가 나는 땅 사라. 또 그 중에서 또 땅이 낮거나 집안이 약하거나 이런 건 또 안 되겠죠. 그런 땅들은 또 뭡니까? 토목공사비가 들어가거나 성토비가 또 높아지고 또 집안이 연약하면 파일도 박아야 되고 그럼 집안 강화 공사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에 도로 잘 접하고 집안이 탄탄하고 그런다고 또 안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지. 또 밟아야 되고 또 이제 허가 안 나버리면 공사할 때 공사비 많이 들어가거든. 뿌레 가로 막 또 찍고 이럴 그런 것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을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